오늘은 앙투안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코어 기여자이자 개발자이며 체인코드 랩스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궁금해서 그의 역사에 대해 꽤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비트코인으로 이끌었는지, 비트코인에서 무엇이 그를 흥미롭게 하는지에 대해요. 하지만 그는 트위터로 저에게 연락해서 왜 옵 리턴 제한과 설정 옵션 제거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트코인 공간에서 너무 많은 악의와 서로 엇갈린 주장, 개인 공격이 있어서 저는 그를 쇼에 초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곳이 주장들을 다루고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며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것을 합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앙투아는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향과 이유에 대해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쇼에 초대해 그의 주장을 듣고 논쟁에서 주요 실수나 우려를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앙투안과의 대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디블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마이크를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분명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제가 이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은 비트코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 다 비트코인이 최선이 되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맞죠? 담론이 너무 형편없어서 모두가 자신의 의견이나 전술, 추론이 비트코인에 가장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코이너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저 비트코인을 파괴하려는 바보라고 하거나 검열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바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에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검열하려는 사람이나 블록체인의 JPEG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논쟁하면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장을 강하게 옹호하는 대화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많은 주제에서 틀렸고 그걸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설득되면 기쁠 겁니다. 더 이상 싸우거나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누구의 주장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선입견이 없고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받는 것도 기쁩니다. 멋지네요. 이해 충돌에 대해 다뤄볼까요? 사람들이 계속 이걸 제기하니까요. 약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마음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큰 마음이나 강한 마음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죠. 맞죠? 시트리아나 JPEG, 오디널스에서 돈을 받나요? 이해 충돌이 있다고 느끼나요? 어디서 생길 것 같나요? 저는 JPEG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보안 회사인 올사딘을 공동 설립했고 리볼트와 리아나를 작업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저는 회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JPEG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젠코 랩스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제 일을 하고 그들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제 상황입니다. 궁금한데 당신의 배경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많은 토론에서 당신을 보지만 당신의 배경은 무엇이고 무엇이 비트코인으로 이끌었나요? 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나요? 왜 이런 싸움을 견디고 있나요? 저는 비트코인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메카닉이 악의적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가 많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너무 빨리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격자들을 마주한다면 비판적 사고의 수준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코어 측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많은 개인 공격과 비난을 받았고 제 동료 기여자들 중 일부는 그런 비난이 터무니없다고 느껴서 공개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기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히 비트코인에 대해 일찍 들었지만 처음에는 범죄자 돈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미 컴퓨터를 만지는 너드였습니다. 꽤 어렸죠. 지금 25세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코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6년, 2017년이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오래된 기술이고 새로운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코인들을 살펴보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건 오래된 것 같았지만 배경 지식으로 유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드를 다운로드해야 하고 쿼리를 해야 하고 초기 블록 다운로드가 필요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제어하는 API로 그냥 보내지 못하나? 실제로 아무도 비트코인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2017년 내내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작업의 어려움이 저를 흥미롭게 했습니다. 왜? 계속 묻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분명히 이념적인 부분에 도달했고 그게 저와 잘 맞았습니다. 그 둘의 조합으로 지난 8년간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프랑스에서 동료들과 회사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자 블록체인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했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즐겼지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수익은 충분하지 않았죠. 비트코인 런이라는 회사였고 지난해 불비트코인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첫 회사였고 비트코인으로 많은 현금을 관리하다 보니 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증이 생겼죠. 프랑스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 볼트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달라고 접근했습니다. 케빈 락이었어요. 브레이킹 비트코인, 빌딩 온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창립자죠. 그 사람이 브라이언 비숍의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디자인을 수정했어요. 개발자가 아니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했어요. 실제 비트코인 개발로 돈을 받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 현금 비트코인 일을 하며 코어 라이트닝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2019년이었죠. 벤참 라이트닝에서 일했고 결국 케빈과 저는 올사딘과 함께 리볼트를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도구만으로 볼트 아키텍처를 만드는 볼트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미래에 새로운 도구가 있을지 누가 아나요? 그래서 기존 도구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볼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리아나라는 상속용 지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지갑은 여전히 존재하고 팀이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4년간의 결과였죠. 그 4년 동안 라이트닝에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로 점점 더 이동했습니다. 결국 체인코드 랩스에 정식으로 고용돼 비트코인 오픈소스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업 리턴에 대한 드라마를 다루게 됐네요. 이건 2013년부터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겠죠. 비트코인에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이건 터질 거야. 모두 화낼 거고 몇 주 동안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비트코인 메카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분명히 그는 여기서 답변할 수 없지만 다시 쇼에 나올 거고 좋은 친구이자 게스트입니다. 그가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가 퍼뜨린 잘못된 정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반박하나요?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메카닉의 모든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록체인의 JPEG보다 많을 겁니다. 그 사람과 싸울 의도는 없습니다. 그의 동기에 대해 추측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코어 개발자들에 대한 비난이 기술적 오류보다 더 걱정됩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틀리고 모든 방송과 기회마다 소리 지르는 건 좋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어 개발자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건 나쁩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한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라운드 테이블이었죠. 쇼 전에 처음 20분만 들었고 메모를 했습니다. 코어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바꾸려는 의제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코어 개발자들은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을 유지하고 개발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100% 가동 시간을 유지했죠.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메카닉의 프레임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와 저는 카메라 안팎에서 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주장과 스팸을 스팸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람들의 우려는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기술적 현실은 100% 사실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렸고 뭘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층위가 있습니다. 제가 한 태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공정하려 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이 일이 일어난 지 1시간 이내였어요. 그가 기처부에서 차단당했죠. 우연히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고 첫 반응을 카메라에서 나눴습니다. 그게 그의 분노의 출처였어요. 그의 기처부 주장들이 터무니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차단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필요 이상으로 일을 키웠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반대 측의 프레임은 이제 이것을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공원에서 누가 배변을 해도 막을 수는 없지만 공원에서 배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건 우리가 함께 유지하는 공공자원입니다. 이 시스템의 좋은 관리자가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파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OB 리턴이 고려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영구적으로나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독성이 있는 UTXO 때문입니다. 노드에 더 큰 메모리 부담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바꾼다는 건 이쪽 입장에서 과장된 프레임입니다. 공원에서 배변하는 사람들을 달래거나 배변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아니, 공원에서 배변하는 것으로 다뤄야 하고 끝없는 싸움이더라도 비용을 조금 더 비싸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이프티가 언급했듯 끝없는 싸움이더라도 공원에서 배변하는 것보다 피크닉을 더 비싸게 만들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된 것 같지만 누군가 모욕당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격당하는 건 이런 논쟁의 일부입니다. 토론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면 논의가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시노비를 존중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화를 내며 개인적으로 공격적입니다. 존 카르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제에서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형편없습니다. 제가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공격이나 외교적 대화에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격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코어는 열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 공격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코이너들과 코인을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독성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덜 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더 해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덜 아는 사람들을 유익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다뤄야 합니다. 공동체와 비트코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응하는 겁니다. 메카닉이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건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공격의 수동적에서 비트코인 파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어떤 랜덤한 사람이 나타나서 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10년 넘게 비트코인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저 말 듣고 제 실행 파일 다운로드해서 비트코인에 실행하세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과장되었다고 동의합니다. 어느 쪽이든 비트코인의 종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별일 아닙니다. 제 문제는 사회적 층위에서 벤처 캐피털과 크립토 사람들을 이것을 초대장으로 볼까봐 걱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에게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불쾌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까 봐요. 동시에 증인의 할인이 있어서 오블 리턴을 사용하도록 금전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스크립션이나 스탬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블 리턴으로 전환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크립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오블 리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선 할 수 있는 멋진 걸 보여줄게요. 벤처 캐피털, 제 새 프로젝트에 투자해주세요 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자금과 초점이 더 많아질까 봐요. 그 주장에 대해 파고들고 싶습니다. 설득력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인스크립션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걸 과장해서 되살릴 때까지 사용이 멈췄죠. 그들은 드라마로 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체인에 원치 않는 사용 비용을 약간 높이는 것이 억제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공정한 논의 주제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을 4배로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이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블리턴은 초대장이 아닙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크립토, 코이너들에게 보내는 신호도 아닙니다. 코이너들은 이미 오늘날 증인 데이터를 4배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블리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순전히 사회적 신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비난받을까? 현재 비트코인 위에 구축하려는 벤처 캐피털이나 크립토 사람들은 어렵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유디가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JPEG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의 포스트가 흥미로워졌는데 어렵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회적 신호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히 금전적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당신 말처럼 더 저렴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호가 될까 봐요. 우리가 손을 들고 뭐든지 하세요. JPEG이든 뭐든 넣으세요.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뭐든 하세요. 공원 어디든 배변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요. 인스크립션 필터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오블리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블리턴에 JPEG을 저장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미 증인에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오블리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주관적이라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둘 다 사람들이 이걸로 무엇을 할지 미래를 예측하려는 겁니다. 이미 4배 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블리턴에 신호를 보내지 않고 JPEG과도 관련 없고 그들은 신경 안 씁니다. 반대 주관적 주장은 그들이 우리 감정을 신경 쓴다면 더 신경 쓸 테지만 더 희소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루에 1MB 옵 리턴 JPEG을 보여주기 위해 했습니다. 한계가 바뀌든 안 바뀌든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오히려 그들의 밈을 부추기고 더 오래 살아남게 합니다. 드라마가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토론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측은 기술적 토론일 뿐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경제적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크고 격렬합니다. 드라마가 가치를 높입니다. 당신 말처럼 1MB 옵 리턴을 체인에 넣는 건 하하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시에 그건 드라마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오블리턴에 대해 트윗하면 많은 게시물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2달 전이나 3달 후에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주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더 많아진 거죠. 경제적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브라 문제나 아프리카의 상하 거래 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나요? 일부 정부는 밀렵꾼들에게서 엄청난 양의 상하를 발견하고 성명을 내기 위해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상하 가격이 시장에서 4배로 뛰었죠. 공급이 갑자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상하로 채우고 인조 상하를 만드는 데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처럼 시장을 죽이는 방법이죠. 그들은 정반대를 했습니다. 필터가 작동한다면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다행히 필터는 작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추기지 않습니다. JPEG 자체는 실제로 희소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맥락에서 추가 가치가 있는 거죠. 당신 말처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억제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노드의 99%가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하거나 기본 필터링을 한다면 그들은 추가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고양이와 쥐게임이 될 겁니다. 해시가 스팸을 막나요? 이메일의 작은 작업 증명을 요구하는 건 스팸을 막지 못합니다. 스팸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스팸이 더 낫다고 드라마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대비 이익 비율이 조금 바뀌어서 억제됩니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이메일은 여러 번 언급됐지만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메일은 작업 증명이 첨부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노드의 99%가 JPEG에 더 많은 비용을 만든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의 표준 규칙이 처음부터 인스크립션을 막았다면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밈으로 수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한 경제적 수요가 있는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노드의 99%가 필터링한다고 해서 현재 피어투피어 중개 네트워크가 고정적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노드의 99%가 거래를 중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사용할 겁니다. 물론 대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약간의 고정 비용이 들겠지만 일단 하면 다른 거래와 같은 비용으로 중개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비트코인 스패머에 맞서면 스패머를 막을 거라는 주장은 뒤집힙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스패머에 맞서면 비트코인 코어가 구식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 사용할 겁니다. 제 질문은 명백히 비트코인을 공격하거나 더 비싸고 나쁜 관리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JPEG을 게시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드를 운영하고 싶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무료 호스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체인에 뭔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제와 체인에 저장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경제가 있습니다. 비극의 문제와 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에 돈을 내고 하나는 공간을 저장하지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드 네트워크가 필터링하는 게 경제적으로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JPEG이 별도의 mempool이나 뭔가를 통해 해결하려면 노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료로 이용하려는지 JPEG을 저장하는 노드를 운영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터를 제거한 노드를 돌리고 별도의 멤풀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노드에 JPEG을 영원히 저장하려 하고 스스로 노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필터는 약간의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다는 주장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노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면에서 더 쉬우면 코어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JPEG을 저장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비트코인 코어 중개 네트워크가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하면 인스크립션 사람들은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해야 하고 그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스크립션을 방송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벌려고 하고 쉬운 걸 원합니다. 쉬운 돈을 쫓는 겁니다. 장벽이 있으면 비트코인 노드에서 무료 호스팅을 받지 못하면 시장이 줄어들 겁니다. 당신의 주장을 이해합니다. 오픈 네트워크는 하나가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를 시작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 수요 뒤의 주요 주장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용 사례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위해 할 겁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인간 행동의 강력한 예측자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그 돈을 취할 겁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비트코인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스크립션을 무시하려 하면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인스크립션과 경제적 현실을 못 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무시하려 해도 돌아옵니다. 비트코인을 바꿔 경제적 인센티브를 바꾸려 할 수 있지만 중개 네트워크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그건 합의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애매한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나요? 저는 네트워크의 나쁜 관리라고 봅니다. JPEG 같은 비금전적 사용 사례를 어떻게 보나요? 스캠과 관련이 있어서 싫습니다. 스캠을 싫어하니까 JPEG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설명자를 체인에 저장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완전히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스캠과 직접 관련 없어서 덜 신경 씁니다. 메타 프로토콜 주변의 이상한 인센티브가 걱정입니다.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프로토콜과 관련되면 네트워크의 인센티브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메타 프로토콜은 오디널스로 입증된 것처럼 체인의 임의의 저장과 관련 없습니다. 그냥 실제 비트코인 UTXO를 가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 환상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스캠에 짜증나고 마이너 추출 가치가 걱정이고 아무도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게 답답합니다. 지난 몇 년간 평균 다음 블록 수수료가 가상 바이트당 200사토시였으면 대용량 데이터를 체인에 저장하는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는 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에 덜 걱정합니다. 이 추세가 무한히 계속되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장을 확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소매나 상인과의 대면 거래를 생각합니다. 이해하지만 화폐 역사 탐구에서 그게 먼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저축하고 싶어 하는 지점이 와야 상인이 당연히 받아야지, 나도 가지고 싶어 라고 할 겁니다.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나 다음 사이클에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고 높은 무결성의 화폐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면 JPEG은 더 드물어질 겁니다. 누군가 체인에 올리려면 20만 달러, 30만 달러를 써야 할 겁니다. 그 지점에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으로 채택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블리턴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틀 전 트위터에 메카닉의 중복된 주장에 대해 포스트했습니다. 코어가 모순된다고 했어요. 지난 2년간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오블리턴 크기를 바꾸려 한다는 건 필터가 작동한다는 뜻이라고요. 먼저 필터라는 프레임이 싫습니다. 표준 규칙이나 비트코인 코어 규칙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오블리턴에 대한 제 포인트는 기존 표준 거래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거래를 할 거고 당신도 중개할 겁니다. 기존 거래를 덜 해롭게 만드는 거죠. 메카닉의 포인트는 필터가 효과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 바꿔야 한다는 두 개념을 혼합한 거였어요. 체인에 올라가는 건 비트코인의 합의 규칙이 규제합니다. 미확인 거래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되는 걸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코어 표준 규칙에 의해 정의됩니다. 다른 두 가지입니다. 비트VM 브릿지의 사용 사례, 시트리아는 그저 한 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거래를 비트코인 코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때 확인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거래 확인을 방해하는 걸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JPEG에게는 가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JPEG을 원하는 사람들은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저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2시간 더 기다려 JPEG이 체인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해시레이트의 10%에만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검열 저항에도 신경 안 씁니다. 서드파티 API에 의존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VM 브릿지는 비트코인 확장성 구조처럼 사기 경우에 체인에 올라가야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사기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상대방이 거래 확인을 막으면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중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서드파티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미묘한 차이입니다. 스팸 필터는 작동하지 않지만 필터를 제거하려 한다는 맥락을 다뤄보죠. 억제에 관한 겁니다. 어렵게 만들고 추가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미미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미미한 비용이 가치 있나요? 비금전적 물건을 블록에 넣는 걸 위해 이 미미한 비용을 유지하려는 싸움이 가치 있나요? 그들이 무시되고 여기에 미미한 비용을 어떻게 추가하나로 대응하면 그냥 포기할까요? 저는 스스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시 트롤링으로 재미있는 일이 됐지만 드라마가 가치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와 공간 입찰을 보면 오디널스와 인스크립션이 시작될 때 엄청났지만 이제 블록이 비어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공간이 비었으니 쓰레기를 민트하자는 거죠. 이 옵션을 여는 게 걱정입니다. 미미한 비용을 어떻게 추가하나? 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다루나는 두 가지 다른 관점과 경로입니다. 뭐든 하게 하고 가장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하게 하자는 걱정은 비트코인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강화하거나 다시 활성화할까 봐입니다. 당신은 오블리턴이 더 비싸서 인스크립션을 선호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블리턴을 열어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트리아의 경우 오블리턴으로 도전 거래를 하는 게 더 싼가요? 인스크립션으로 하는 게 더 싼가요? 인스크립션이 더 쌀 겁니다. 하지만 UTXO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기술적 이유로 증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록체인에 쓰레기를 넣으려는 게 아니라 오프체인 상태를 증명하려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인스크립션을 안 쓰는 걸로 보여주거나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버닝 주소처럼 다룰 수 있나요? 출력에 있는 게 아니라 입력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증인 데이터가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만 유용하다는 겁니다.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크에 신경 쓰인다면 증인 데이터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아니라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활성 상태가 더 걱정입니다. 검증 비용을 늘리니까요. 체인 저장은 검증 비용을 늘리지 않고 비트코인의 합의에 의해 제한됩니다. 그래서 UTXO 세트에 들어가는 것에 신경 씁니다. 인스크립션은 UTXO 세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카닉과 한 팟캐스트에서 노드 운영이 더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엄격히 덜 비쌉니다. 저도 어느 쪽이든 더 낫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블리턴을 사용하면 노드에 더 좋겠지만 이 변경 맥락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트리아 도전 거래만 한다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입력이나 UTXO만 걱정하면 됩니다. 5천만, 1억 개의 초과 UTXO를 말하는 거죠. 노드 운영이 더 어렵다는 것도 반대로도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UTXO가 많아지면 노드 운영이 어려워지지만 오빌리턴 문제는 어느 쪽에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 맞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인스크립션 필터링과 오블리턴 필터링을 오갔습니다. 오블리턴은 별일 아닙니다. 진짜 논의는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할지 여부입니다. 비트VM 브릿지가 도전 거래로 1년에 5개 출력만 있을 거고 영구적이고 소비 불가능한 출력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불일치입니다. 그게 열정적인 양쪽의 입장입니다. 비트코인 메카닉도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변화입니다. 비금전적 사용 사례의 미미한 비용을 계속 추가하느냐, 아니면 비금전적 비용이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하느냐입니다. 둘 다 동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해롭지 않게 하고 노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억제하거나 미미한 비용을 추가하나요? 하지만 거의 모든 노드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드 수와는 별로 관련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회할 경제적 인센티브입니다. 새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만들 인센티브가 있나요? 마이너의 개인 API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있나요? 표준 규칙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막아 경제적 수요가 시작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주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단으로 수요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코어는 비트코인에 적응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코어 정책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언호스티드 마르셀러스의 좋은 글을 읽었는데 차이의 핵심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큰 문제는 마이너 중앙화입니다. 마이닝 풀들이 모든 해시 파워를 위해 블록 템플릿을 만들고 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슬립스트림 같은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겁니다. 마이닝 풀의 중앙화가 오션 같은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메카닉은 제쳐두고 장기적 탈중앙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마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도요. 마이닝이 완전히 탈중앙화되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이너들이 원하는 걸 블록에 넣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JPEG은 마이닝 중앙화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 네트워크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좋은 관리자가 되고 투자를 보호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것들을 허용하거나 크립토를 다시 초대해 코인을 만들게 하면 비트코인이 2조 8천억 달러, 크립토 시장이 800억 달러라고 해봅시다.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 비트코인은 2조 8천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하지만 그건 틀린 프레임입니다. 각자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오해입니다. 크립토 쓰레기를 비트코인에 초대하면 비트코인은 1조 달러 시장처럼 보일 겁니다. 낮은 무결성의 쓰레기 프로젝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무결성, 터무니없는 것 안 받는 화폐 네트워크로 보입니다. 크립토는 피아트 벤처 캐피털, 새 가젯, 카지노 시장입니다. 그 둘을 혼합하면 비트코인의 높은 무결성 화폐 보장을 약화시킵니다. 코인과 카지노, 쓰레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코이너들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은 오랫동안 순궁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자기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큰 공을 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설계된 겁니다.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바꿔 환영받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전 마이너와 마이닝 인센티브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드 구현이 더 탈중앙화되면 정책은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이닝이 더 탈중앙화되면 정책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이너들이 비트코인 코어 표준 규칙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마이너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규칙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포크를 더 안전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표준 규칙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면 소프트 포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관을 얻으려면 8만 개의 풀노드가 모두 마이너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만든 거래는 채굴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다른 사람들은 블록을 받아들입니다.
마이닝이 더 탈중앙화될수록 수수료에 의존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비트코인 코어의 다른 개발자들과 어떻게 보는지, 코어가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보는지, 다른 층으로 보는지요. 제 관점은 에이직을 비트코인 노드에 쉽게 연결해 블록 템플릿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엄청 유익할 거라는 겁니다. 원래 노드는 마이너였지만 점차 전문 장비로 나뉘었고 이제 에이직과 노드가 분리됐습니다. 코어 클라이언트는 노드입니다. 에이직을 간단히 켜서 제 노드를 가리키고 마이닝 풀이 오션이든 제 노드로 블록 템플릿을 만들고 제가 마이너가 되는 걸 원합니다. 보상을 공유하지만 제가 노드를 운영하고 제 정책을 설정합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템플릿입니다. 노출로 업데이트했지만 필터링은 제가 지시해야 합니다. 코어의 핵심 기능으로 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코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탈중앙화 문제와 마이닝 풀에 대한 책임이나 생각은 어떤가요? 마이닝 중앙화는 영원히 핵심 우려였습니다. 블록 전파를 개선하거나 표준 규칙을 비트코인 경제적 수요에 맞추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에게 개인 제출을 유도하지 않으려는 거죠. 개인 제출은 시장 진입 비용을 높입니다. 시장이 더 끈끈해지면 마이너가 거래를 검열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요즘 블루메시 스트라텀 V2를 작업하고 소프트 논의에서도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코어 자체에서는 스트라텀 V2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슈어스 프로보스트가 주도하고 젠코드의 러스가 함께 작업 중입니다. 곧 사용 가능할 거고 디맨드 풀과 긴밀히 협력해 사람들이 새 프로토콜로 이동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풀 인센티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풀링 인센티브는 재정적입니다. 기술적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풀에서 보상받는 것만 채굴할 겁니다. 프로토콜이 더 낮게 설계돼 검열 비용을 약간 높일 수 있지만 미미합니다. 결국 풀에서 지불하는 걸 채굴할 겁니다. 그래서 풀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마이너들은 비트코인 공간의 블루칼라 노동자입니다. 오일리그를 운영하거나 차를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 공간의 메카닉들입니다. 터미널에서 맞춤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적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마이닝 농장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 변동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정도의 해시레이트가 있어도 풀을 사용하는 게 더 쉽습니다. 풀 수수료는 풀 소프트웨어를 설정하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 템플릿으로 특정 노드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슈어스가 하고 블루맷이 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비트코인 트위터와 다른 걱정을 가질 겁니다. 청구서를 내고 직원을 지불하고 합의에 유효하면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스트라텀 V2는 정말 오래 작업 중입니다. 처음 읽은 게 쇼 초창기였어요. 스트라텀은 원래 그 용도로 설계되지 않아서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디맨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스트라텀 V2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건 슈어스와 블루맷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어스는 누구의 허락 없이 그냥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고 코드 아키텍처가 프로젝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슈어스가 하고 일부 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다룰 게 있나요? 1시간 20분이나 됐네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약점이나 중요한 점이 있나요? 메카닉이 화난 말들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실질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져가야 할 한 가지는 현재 열려있는 옵 리턴 요청은 비트VM 브릿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할지 여부에 대해 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요청에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비 리턴 문제는 인스크립션 필터링 문제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논쟁은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할지 미미한 비용을 추가하려는 건지입니다. 반대측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들고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비 리턴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드라마와 흥분으로 이제 할 수 있어 라며 옵 리턴에 물건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벤 카르만의 웹사이트에서 몇 달러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사용 중단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떠신가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들의 통제에 관한 거라고 느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터 토드가 지적했듯 비트코인 코어로 모든 걸 혼합하는 건 잘못입니다. 한 사람이 한 걸 보고 모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생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한계를 바꾸고 스스로 설정할 옵션도 제거하는 겁니다. 필터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보야 아무것도 못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시스템에 좋은 관리자인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유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사람들이 법원 시스템을 파티나 콘서트를 호스팅하는 데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은 마을에서 작은 법원을 운영하고 제가 마이너라면 블록 보상이 대부분의 보상이라 수수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블록 템플릿에서 JPEG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파티와 콘서트를 허용하면 법원 시스템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콘서트 20개 뒤에서 표값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면 법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돈과 재산권은 시장의 근본적인 층입니다. 보안 시스템에 카지노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 시스템이 파티와 콘서트로 막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막을 방법이 없더라도 제 작은 법원, 제 노드, 제 블록 템플릿에서 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선하고 낮은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설정 옵션을 제거하는 게 왜 문제인지 인식 문제로 이해합니다. 너희가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아버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기본값이 바뀌면 옵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값은 끈끈해서 네트워크 전체 규모에서는 중계되는 것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로컬 규모에서는 노드의 mempool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순전히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인 거래 평가로는 부정적입니다. 수수료 추정이 나빠지고 블록 전파가 약간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스로를 망치는 옵션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인센티브에 맞지 않더라도 이 옵션을 원한다면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옵션일 뿐입니다. 노드를 운영하는 건 체인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센티브는 들어오는 지불을 검증하고 거래 상대가 돈이 있다고 말하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미확인 거래 중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건 미미한 인센티브일 뿐입니다. 멤풀 정책을 조정할 다른 옵션이 없는 이유는 모든 걸 설정 가능하게 하면 구현체가 끔찍해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일반적으로 합리적 행위자를 가정합니다. 모든 사용 사례를 다룰 수 없고 한 가지 사용 사례를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공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합리적 마이너의 사용 사례를 맞추려 합니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비용이 너무 크지 않다면요. 그게 비트코인 코어가 하려는 겁니다. 인센티브에 반대하려 한다면 구현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고 구현 비용이 듭니다. 사례별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요청에서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동료 마티는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옵션을 유지하고 싶어 하면 제거하는 요청보다 이 요청을 선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거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지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이처럼 달래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소리 지르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겠다는 식입니다. 그건 비트코인 사용자들과 하고 싶은 소통이 아닙니다. 제가 옳다고 믿으면 너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주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코어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조언하는 기여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옵션을 유지하는 게 합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용 중단으로 표시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사용 중단으로 표시된 것들이 실제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OPC 사용자와 OPC 비밀번호 옵션은 10년간 사용 중단 후 제거됐다고 언급하셨죠. 블라디미르 마라나로 알려진 사람이 옵션을 제거하는 대신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때로는 제거됩니다. 대부분 제거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합리적과 비합리적의 개념에는 단기와 장기의 합리적, 비합리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치와 사용을 극대화하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나요? 흥미로운 건 FPS 마이너들이 FPS에 의해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블록을 얼마나 찾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수수료 급등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가 본 상대적 수익은 상당해 보입니다. 예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이너가 합리적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블록 템플릿을 만들거나 쉬운 걸 할 겁니다. 스팸을 필터링하거나 블록에 스팸을 넣지 않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집을 두기 위해 마이너를 사용하고 체인의 좋은 관리자가 되려 합니다. JPEG을 제거하는 제 선택은 JPEG이 가상 바이트당 5사토시를 내고 돈 거래가 4사토시를 내면 4사토시를 블록에 넣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해시레이트를 더 던져도 JPEG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 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경쟁자가 그러면 오래 사업을 못하고 장기도 못 볼 겁니다. 둘 다 해야죠. 이 논의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경제입니다. 훨씬 미묘합니다. 한 가지 결정이 옳다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보다 훨씬 유기적입니다. 옵 리턴이 아니라 인스크립션 부분에 대한 주요 주장은 마이너 추출 가치입니다. 사람들을 일부 마이너에게 직접 제출로 밀어넣으면 일부 수수료는 블록을 따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기존 마이너들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마이닝 시장 진입 비용이 높아지고 더 높은 진입 비용은 또 다른 중앙화 요인이 됩니다. 중앙화 요인을 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걱정한 건 JPEG이나 슬립스트림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막을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션이나 스트라텀 V2, 디맨드 풀이나 다른 풀이 경쟁하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를 나누는 게 순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블록 기반 선물이 금융화되고 기관이 이를 채택하면 큰 마이닝 풀들이 해셔들을 위해 템플릿을 만들고 시장에서 마진을 위해 블록 기반 선물을 팔 겁니다. 선물의 가치는 블록을 찾을 가능성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멤풀 정책이나 뭐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닝을 지금 앞으로 1년이나 2년 안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탈중앙화할 건가요? 이건 우리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블록 공간 선물에 대해 시간에 민감한 거래 때문에 블록 기반 보험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케빈과 리볼트에 대해 논의했죠. 볼트가 있고 부당한 지출이 있어서 돈을 빨리 볼트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겁니다. 100블록 안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99% 확신을 가지려 더 많은 돈을 낼 겁니다. 그래서 타임락을 설정하고 합리적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 공간 선물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분명히 있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울 겁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중앙화 위험이 없는 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앙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과 시장에 마찰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글로벌 경매니까 당연히 이 마찰이 있습니다. 흥미로울 겁니다. 다양한 것에 대해 논의와 논쟁이 많을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CTV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궁금해서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가치가 있는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면 상당한 임계값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세계가 변하고 외부 조건에 적응하거나 큰 이익과 관리된 위험이 있다면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바꾸지 않는 게 기본 전제여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가치 있는 건 고정된 합의 규칙에 동의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그게 코인들과 차별화됩니다. 돈이 바뀔 수 있다면 별로 가치 없습니다. 현재 CTV 플러스 CSFS 제안을 설득하려 합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려 했고 개인적으로 설득하려 합니다. 과대 광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TV의 진짜 이점은 매우 기술적이거나 오늘날 가능한 것들을 더 매력적이거나 실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전 서명된 거래입니다. 상호작용을 줄이는 겁니다. 프로토콜에서 상호작용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CTV가 비트코인을 다음 10억 명에게 확장하거나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에게 안전한 자체 보관을 줄 거라고 하면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변경에 대해 걱정할 이유를 더 줍니다. UTXO를 세밀하게 제어하는 기본 요소는 한 UTXO를 10명이 서로 다른 양으로 비상호작용적으로 주권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건 매우 가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보장하는데 많은 기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키를 가진 사람이 온라인 확인 없이도 자신이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비상호작용적인 것으로 장기적으로 설정하면 엄청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별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전 서명된 거래입니다. 사전 서명 거래 도구가 많습니다. 현재 제안에 빛나는 점은 애니프로보트와 시가시노 입력을 들어보셨나요? 이 세 거래는 재바인드 가능한 서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L2와 LN 대칭을 가능하게 합니다. CTV 플러스 CSFS는 애니프로보트를 흉내냅니다. L2, LN 대칭, 채널 팩토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ARC의 개선된 버전도 할 수 있습니다. CTV 혼자는 ARC에 별로 흥미롭지 않습니다. 애니프로보트가 흥미롭습니다. CSFS는 일부에 약간 유용합니다. CTV는 프로토콜 설계에서 깊이 유용합니다. CTV 플러스 CSFS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줍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좋은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 트위터 에코 챔버는 CTV 플러스에 모두 찬성입니다. 멋지네요. 대화하며 반대 의견을 나누고 주장을 펼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너무 형편없어서 솔직하고 진짜 대화를 하기 힘들고 빨리 타락하는 게 미친 것 같습니다. 반대측을 들어주고 그냥 대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대화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드라마의 근본 문제는 프로토콜 개발자와 사용자, 비트코인 열성자들 간의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